아유, 왜 이리 매미가 우러졌기냐. 안녕하세요, 우주파도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감사,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스포 깔고 가겠습니다. 개봉 첫날 보고 왔죠. 개봉 첫날 조조로 보고 왔습니다. 무려 2번이나 봤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장면 하나 때문에 2번을 봤어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놓쳤나? 이래가지고. 우선 휴가철이고,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 이름 때문에 그런가 이때까지 제가 조조 본 것 중에서는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연배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을 간 사람이 무려 영화 보는 도중에 3분이나 계셨어요. 야, 이 3시간 이거 3시간 정도 되면은 중간에 쉬는 시간 좀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이거 뭐 사람들이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흥행도 잘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전 좀 찝찝한 게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도 이제 뒤에 할 거고, 마무리가 개운하진 않았어요. 우선 그럼에도 재미있냐라는 게 가장 큰 궁금증이시겠죠. 일단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재밌고, 근데 재미는 있는데 사람들이 오버하고 호들갑 떠는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남들이 저한테 돈 대준다 그러면 한 번 더 보러 갈 의향은 있는데, 내 돈 내고 2번 볼 정도는 아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2번을 봤어요. 그 찝찝한 장면 하나 때문에. 내 돈 내고 2번 볼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 번 정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리고 남들이 보겠다 그러면은 봐라, 재밌다, 이렇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 저한테 딱 그 정도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금 뭐니뭐니 해도 이 오디세우스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영상이죠. 영상 화면. 제가 아이맥스가 아니고 일반 상영관에서 봐서 스펙타클은 모르겠어요. 일단 일반 상영관에서 그 스펙타클이라 말하는 부분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장점, 요즘 날씨도 없잖아요. 근데 푸른 바다가 많이 나와. 바다 배경 영화니까. 일단 그게 시원해서 좋았고, 그리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저는 오디세이의 영상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거는 CG를 썼냐 안 썼냐, 뭐 필름으로 찍었냐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 영화가 주는 현장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놀란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항상 뭔가 자제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배경이나 액션이 이야기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게 하는, 조금은 떨어져서 관찰자 시점을 극대화하는, 그게 저는 놀란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액션 영화들이 주인공과 같은 경험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면이 나온다면은 관객인 나도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을 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놀란의 영화는 롤러코스터 기구 놀이기구 옆에서 그 주인공이 티켓을 주고, 아니면 요 뭐 찍는 거 있잖아요. 뿅 찍고 롤러코스터에 타고 롤러코스터의 안전바를 내리고 그리고 출발하는, 그걸 보여주는, 등장인물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관찰을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액션도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약간 떨어져가지고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허우적된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거나, 이번 오디세이에서 이카이아군, 그러니까 그리스군, 그냥 그리스군이라 할게요, 편하게. 그리스군이 10년간 트로이 바닷가에서 머무르는 현장 말 그대로. 그리고 그리스군이 남겨둔 목마를 트로이 성으로 옮겨가는 그 옮기는 공사 현장, 그리스군이 트로이 성으로 들어가는 현장, 그걸 옆에서 관찰하는 느낌, 지켜보는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아요. 다른 모험들도 그렇고 논란식으로 그 순간순간 상황 현장을 관찰하는 느낌. 저는 이런 느낌이 완성됐다고 보거든. 논란만의 느낌이 완성됐다고 봐. 굉장한 영화이면 틀림없다. 영상은 굉장하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영상이 좋고 굉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문제 오디오. 이것도 호불호가 있던데, 저는 소리의 기괴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운드들 있잖아요. 그 디자인 굉장히 잘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밸런스의 문제 같은데,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을 높이거나 내리거나 잘 하지 않잖아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작은 소리는 좀 올리고 큰 소리는 낮추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밸런스를 맞춘다고. 그러면서 비슷한 볼륨에서 작은 소리는 작은 소리 느낌이 나게 하고 큰 소리는 큰 소리 느낌을 나게 한다고요.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거는 아예 볼륨 자체를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튀는 장면들이 있다고요. 저는 나쁘지 않은데 또 같이 본 사람은 그거 별로더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디세이는 누가 뭐래도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일리아스 오디세이 둘 다 그리스 신화 속의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작품들이에요. 근데 논란은 이 오디세이 영화에서 신들을 철저히 배제시켜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오디세이를 사람의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신화의 이야기라면은 이야기의 인간관계 원인과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그러면은 신의 핑계를 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는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헬레네를 잠깐 여기서 납치 아니지. 둘이 눈이 맞은 거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튄 거죠. 일단 헬렌의 납치 사건이라 할게요. 이 납치 사건, 헬렌의 납치 사건의 이야기를 거슬러 오르고 올라가다 보면은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이 세 여신의 그 자신의 미모를 걸고 한 자존심 싸움이 있다고.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 원인을 신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신화에서 신을 빼버렸다. 신이 배제되어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건의 이유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화 오디세이의 인물들은 성격, 목적, 욕망 이런 게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논란은 오디세이란 이야기의 뼈대를 가져와서 인물들을 새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생각하면 원작 오디세이와 비교한다? 이거는 조금 의미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철저한 논란식의 오디세이가 된 거예요. 그럼 원작 오디세이 뼈대, 논란이 남긴 뼈대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오디세이는 3부작으로 나눠집니다. 1부가 뭐냐면은 트로이 전쟁이 끝났는데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죠. 그래 놓으니까 오디세우스의 왕궁, 그럼 재산을 노리고 오디세이의 부인 페넬로페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서 구원자들이 막 집으로 몰려들어와요. 그 구원자들이 그 집을 차지하고 날마다 오디세우스의 재산으로 파티를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디세우스의 아들하고 페넬로페가 화딱지가 안 나겠어요? 나지.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으러 직접 떠나가는, 그게 1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부가 유명한 오디세우스가 그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서 바다를 10년간 떠도는 이야기, 그걸 집으로 찾아오는 내용. 그리고 3부는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그 뻔뻔한 구원자들 있죠. 그 구원자들을 몰살시키는, 원작 오디세이는 이게 1, 2, 3부가 딱딱딱 나눠져 있다고. 근데 논란은 1부, 2부 그리고 트로이 목마가 트로이 성으로 들어가서 트로이가 멸망하는 장면, 요 세 개를 교차시켜요. 막 교차시키다가 마지막 3부 시작할 부분에서 딱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논란이 잘하는 방식을 쓴 거예요. 논란이 잘하는 진행 방식을 쓴 거죠. 자, 이제부터 스포 깔고 가겠습니다. 스포 많이 깔고 갈 테니까 스포 없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내시면 돼요. 영화가 이런 영화다 라고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하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는 트로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오디세우스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함께 참전했던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를 찾아가요. 메넬라우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헬레나의 남편이죠. 부인을 빼앗긴 그 남편. 영화에서 메넬라우스가 이야기해요. 헬레나 납치 사건은 명분일 뿐이라고. 진짜 전쟁의 이유는 메넬라우스의 형, 당시 그리스 지역의 맹주 미케네의 왕인 아가멤논이 트로이의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트로이 전쟁을 인간의 욕망에 의한 전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유를 인간의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멸망시키는 거, 대학살, 이것 또한 인간의 행위, 인간의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획한 오디세우스는 큰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헬레나도 나오거든요. 그 캐스팅 문제가 됐던 헬레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헬레나가 나오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짧지만 임팩트도 있고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헬레나가 아주 짧지만 보여줘야 되는 게 10년이라는 전쟁, 수많은 영웅들이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간 그 전쟁의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 그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정에서 나와요. 메넬로스의 조금 멸시어린 눈빛, 그리고 그 메넬로스를 또 바라보는, 신경질적으로 바라보는 헬레나. 근데 그 표정에서 그게 싹 묻어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참전했던 메넬라우스 역시 후회 속에는 살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것은 후회를 해요. 참 의미 없는 전쟁이었다는 걸 후회는 해. 근데 자기가 승리한 전쟁 영웅이라는 틀 안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다를 떠도는 오디세우스랑은 조금 반대 위치에 있죠.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오디세우스는 손님인가? 이게 뭐냐면은, 자, 영화 오디세이는 신들은 없어졌어요. 신들은 배제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오디세이의 세계관은 신들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스스로 자기네들의 법칙을 신들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제우스의 법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우스의 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영화 전체를 아우르는, 그리고 많은 등장인물들의 명분이 되고 영화의 세계관을 대변하는 그 법이 뭐냐면은, 이방인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고 대접해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은 어떻게 적용되냐면, 예를 들어서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못 돌아오죠. 근데 오디세우스의 집에 그 구원자들이 머무르면서 떠나가지 않고 있다고. 구원을 하러 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야, 난 손님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손님으로 와 있으니까 날 잘 대접해줘야 돼. 그런 명분이 되기도 하고,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바다를 떠돌면서 계속 자기네들은
그 손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자기들이 가진 원죄 때문에 그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손님을 잘 대하라는 법이 있는 것과 동시에 손님은 손님답게 행동하라는 법도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이야기는 잘 안 나오죠. 일단은 이 법 하나를 가지고 영화의 전체적인 세계관을 쫙 움직이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현재 세상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 이것 또한 이 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의 첫 번째 모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괴물 키클롭스를 만나는 걸로 생각하실 건데, 사실은 첫 번째 모험은 그 전에 마을을 약탈하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물과 식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을에 도착해서 제우스의 법, 이방인과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이 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손님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들은 손님이 아니고 침략자로 규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마을을 약탈하는 거죠. 뭐야, 나를 손님이 아니고 침략자로 봐? 그럼 내가 진짜 침략자처럼 행동해주지, 이런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자신들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영웅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침략자라. 사람들에게 침략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손님이 아니고 침략자로 규정된다는 것, 그 세계관에서 제우스의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들은 제도권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이들이 그 섬 다음에 가게 되는 게 바로 키클롭스의 섬이거든요. 그리고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이들은 자기네들이 무단으로 정부하고 손님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허락을 받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막 들어가서 일단 앉아있고, 야, 나 손님이야,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요. 자, 이게 손님의 태도입니까? 자, 이들의 행동하고 오디세우스의 집을 점령하고 있는 구원자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거지. 이때부터 오디세우스 일행은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고 손님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보여줘요. 오디세우스의 배가 점점 항로에서 벗어나듯이 이 사람들도 점점 제도권 밖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손님 대접을 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원죄는, 그 근본적인 근원에는 트로이의 멸망이란 것이 있어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목마라는 거짓된 신의 재물을 이용해서 트로이 안으로 들어갔고 트로이를 멸망시켰다고요. 이건 신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법, 신의 법의 보호를 받을 명분을 상실해버린,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어찌 보면 그 세계관 안에서의 명분이 상실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모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점점 몰락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디세우스가 하는 선택은 점점 최악이에요. 그러면서 부하들한테 신뢰를 점점 잃기 시작하죠. 군대에서 장수가, 지휘관이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 특히 키클롭스 섬을 딱 빠져나와서 부하들이 포세이돈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포세이돈이란 신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오디세우스를 비난하는 거예요.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헬리오스의 소를 먹는 부하들을 보면서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에 대한 신뢰도 없어져 버려요. 그 양쪽부터 서로의 신뢰가 사라진 거죠. 부하가 없는 장군,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부하들도 죽어버려요. 혼자 남았다고. 그리고 칼립소를 만난 이후로는 기억마저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왕에서 제일 밑으로 싹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이 오디세우스를 학살의 기획자에서 단순한 전쟁의 참가자, 가담자, 학살의 가담자로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요.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굉장히 고생하고 지위가 낮다,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왕이고 학살의 기획자이고 가해자입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기억을 찾은 후 오디세우스는 귀환을 선택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어쨌든 법의 테두리, 제도권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물이에요. 자신의 체제는 자신의 집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야 될 곳이 그 테두리가 아주 사악한 구원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실은 그런 장면도 있어요. 오디세우스 자기가 돌아가야 되나는 갈등도 살짝 있거든요. 근데 그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걸 듣고는 오디세우스는 이 체제를 제우스의 법으로 대표되는 그 무너진 세상의 규칙, 이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세우는 걸, 체제를 다시 세우는 것의 시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이 이 세상의 규칙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전쟁, 트로이 전쟁, 트로이의 멸망을 기획한 사람이라는 그걸 모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저는 논란의 배트맨이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영웅의 서사라든지 체제를 지키고 싶어하는 인물, 이걸로서 배트맨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배트맨도 무너지는 고담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 노력하거든요. 나 같은 입장이라면은, 야, 그 도시 그렇게 썩었으면 그거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아? 밀어버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건데 배트맨은 안 그래요.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그래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베놈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을 가진 외부 세력, 개혁 세력이 등장한다고요.
배트맨은 이 세력을 진압하고 체제를 유지시켜줘요. 오디세우스도 현재의 무너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두 사람의 위치는 달라요.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은 피해자입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무기인 돈을 제일 많이 가진, 그 도시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진 부자이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 체제의 썩은 부분이 만들어낸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아요. 굉장히 험하게 죽어버린다고요. 배트맨의 시작은 피해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서사이고 복수의 서사란 말이에요.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학살의 기획자입니다. 그의 몸, 그의 고생이 그의 위치를 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본질적으로는 변할 수 없어요. 지금부터 굉장히 강력한 스포와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에서 찝찝한 거, 이걸 이야기할 건데,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영화 후반에 가장 큰 반전이고 충격적인 장면은 영화 속에서 아테네로 등장했던 젠다이아, 여신이 아니었던 거지. 아테네가 아니었고 사실은 트로이에서 그리스군에 의해 희생된 여사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에서 느꼈던 죄의식이 그 여사제의 얼굴로 해서 아테나인 것처럼 계속 나타난 거죠. 아테나가 아니고 트로이의 여사제의 모습을 한 오디세우스의 죄의식이다. 이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 장면 때문에 영화를 2번 봤습니다. 내가 처음 보고 내가 잘못 봤나? 저 표정이면 영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2번을 본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장면에서 그 트로이 여사제가 오디세우스를 불쌍하게 봐요. 애처로운 눈빛으로 본다고. 그러면서 오디세우스와 트로이의 여사제가 손을 잡는 장면을 보여줘요. 트로이 여사제의 환영에게 손을 내밀고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장면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저는 2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던데, 우선 첫 번째가 피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학살의 피해자, 그리고 전쟁이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살의 가담자가 된 사람, 이 사람도 이제 피해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기묘한 장면이에요. 또 다르게 본다 그러면은, 2번째는 트로이의 희생자, 학살의 희생자가 학살의 기획자 오디세우스를 용서하는 장면처럼 다가온다고요. 피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장면을 읽으려고 하면은, 오디세우스가 진짜 단순 가담자라면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일반 병사였다면은, 그건 아주 너그러운 관점에서, 그것도 굉장히 너그럽게 봐야 돼. 그런 너그러운 관점에서는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다고. 너도 어쩔 수 없었구나. 너도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구나. 근데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개고생했다 하더라도 오디세우스의 본질은 왕입니다. 왕의 위치예요. 그가 트로이 목마잡기의 기획자이고 트로이 멸망의 기획자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로 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요. 자신은 그 그리스군이 그렇게 행동할 줄 몰랐다고요. 자, 생각해봐. 9년을 전쟁을 같이 했어. 그 스트레스를 눈에서 옆에서 같이 봤는데 그거를 몰랐다? 그것 또한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핑계거든요. 몰랐다. 그러니까 가해자 서사들에서 굉장히 우리가 나쁘게 바라보는 그거잖아요. 몰랐다. 미안하다. 몰랐다. 자, 학살의 피해자가 학살의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읽는다면, 학살이란 게 다수의 피해자이고 한 공동체의 경험이란 말이에요. 물론 가끔 정치라는 이름으로 봉합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상처, 분노 이런 거는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몇 대에 걸쳐서 내려가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학살의 피해자의 가족, 자신이 느끼고 있는 죄를 심판받았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장면은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죄의식에 만들어낸 환영으로부터 셀프 용서를 받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고. 셀프 용서를 받는다고 나 스스로가 나를 용서했다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젠데의 표정이 불쌍한 표정인가? 뭔가 다른 표정이었나? 내가 표정을 못 읽어냈나? 그래서 제가 그 양을 한 번 더 본 거예요. 감독이 화해와 용서라는 거를 너무 쉽게 보나? 이게 너무 감상주의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면은 지배당한 경험이 없는 나라, 학살을 당한 경험이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뭐 어쩌다 보니까 가해자 위치에서만 있었던 국가에서 살아온 사람의 경험인가? 그러니까 정말 지겹고 지겨운 오래된 서구 제국주의 서사를 비판할 때 하던 그걸 또 같이 끄집어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라니까, 이 장면 하나는. 그래서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저 감독이 이야기하는 그 폭력의 굴레, 그리스군은 트로이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그 영화 내내 나오는 바다의 이방인, 바다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바다 민족이 미케네 문명, 지금 그리스군을 멸망시킬 거라는 걸.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아내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주고받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야, 그거 소용없어. 야, 역사의 결과는 너네 망하는 거야. 너네 걔네들한테 멸망당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폭력의 가해자 또한 또 다른 침략자에 의해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가해자는 또 다른 침략자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고, 이런 이야기인데, 이 장면 하나로, 젠다이아가 이렇게 어설프게 용서하는 장면 하나로 폭력의 잔혹성의 굴레라는 이 주제가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은, 야, 우리가 저지른 학살이란 범죄도 말이야,
거대한 역사의 일부분일 뿐이야. 우리 다 망하고 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해줘. 면죄부를 요구하는 것처럼 흘러갈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굉장히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찝찝하고 이 영화가 찝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의 마지막 오디세우스가 자기 아들한테 구원자들을 자기 아들한테는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 죽일 거니까 넌 손대지 마라. 왜? 네가 그 구원자들을 손대는 순간 제우스의 법을 어기게 된다. 제우스의 법을 어기는 거는 나로서 족하고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수많은 전쟁 범죄들 이거를 이전 세대의 이야기니까 이전 세대에서 끊어내자라는 메시지 같이 들릴 수도 있다고. 이게 아이고 뭐 옛날 이야기 꺼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장면 하나가 많은 걸 뒤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반전인 장면이기도 하지만 야 굳이 저 장면 저게 필요했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뭐 이제 싸우고 나서 죽잖아요. 굉장히 편의적인 결말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독이 굉장히 자기 편의적으로 결말을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가해자의 서사를 굉장히 잘 쌓았다고요. 자기가 느끼는 죄의식 이런 걸 잘 쌓아놓고 갑자기 그 장면 하나로 싹 날려버리는 이상한.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가 재밌고 잘 만들고 그 2시간 한 40분, 2시간 한 반을 그렇게 재밌게 잘 달려놓고 멋지게 만들어놓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다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감독이 영화에서 신은 배제했지만 신은 뺐지만 영웅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어떻게 해서든 영웅으로 남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리수가 아니었던가. 그냥 오디세우스를 가해자로서 죄인으로서 갈등하는 인물로서 그냥 남겨두고 영화를 끝낸다 하더라도 이 영화는 아주 괜찮은 영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살려보려고 했던 그 마사지를 하고 싶었던 그게 무리수가 아니었나. 가해자의 서사라는 부분으로 오늘 오디세이 감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감상이 야 너 그거 너무 과다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그거 오바야 오바. 근데 이게 사람이 한번 탁 보고 그 장면이 딱 거슬리고 그게 생각이 한번 딱 돌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요 몇 년 사이에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 뭐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이란 전쟁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들도 들어요. 야 우리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그게 탁탁 꽂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좀 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찝찝한 거를 빼고 영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예요. 그건 사실이야. 내도 내고 2번 볼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재밌고 남들이 본다 그러면 봐라 추천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개인적인 감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파도였습니다.